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5회 기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5회는 2018년 상시 2회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자, 기타 작업은 차트와 매크로 그리고 프로시저 코드까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 차트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차트는 대부분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해 놓고요.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1번.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수량은 파란색이고요. 빨간 거는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보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판매 금액이 아니고 수량을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수량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2016 버전, 2013 버전 이상부터는 관계가 없어요. 수량에 갖다 대도 되고요. 판매에 갖다 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무조건 들어오면 여기 콤보라고 있죠. 여기서 바꿀 거기 때문에 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판매 금액을 모양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으로 그리고 보조축으로 변경을 하자 그랬어요. 보조축으로 쓰는 이유는 숫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쓴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이 끝이 났죠. 두 번째, 차트 제목과 세로값 축 제목, 고조 세로 축 제목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차트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보조 세로 축 제목, 세로 축 제목이 다 세로 방향이죠. 자, 차트 요소에서 추가를 할 겁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축의 제목은 기본 세로축 제목 체크, 보조 세로축 제목 체크. 그리고 요소는 한 번 더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제목이 다 기울어져 있죠. 그럼 제목을 선택해서 축 제목 서식에서 텍스트 여기 하면 제목 옵션에 크기 속성에서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텍스트의 방향을 세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째 연동하라는 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 돼요. 차트 제목은 판매 현황. 자, 이걸 쓸 때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됩니다. 개수, 보조축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목을 쓰고요. 차트 영역에서 클릭해서 완성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범례를 차트 아래쪽으로, 범례 서식에서 차트 아래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세로값 축의 단위를 그림과 같이 조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보면 보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기본 세로는 틀리잖아요. 얘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본 세로축에서 숫자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들어갔을 때 최소값은 0이죠.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00이에요.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 단위는 20씩. 이걸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축의 단위를 우리가 조절을 했어요. 네 번째, 판매 금액 계열에 판매 금액이 꺾은선인데 SSEEE라는 게 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얘만이죠. 선택하고요. 한 번 더 선택. 그러면 자기 혼자 선택돼 있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 레이블이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은 위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서식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있다 그랬습니다.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록색 강조 3으로 미세효과 황록색 강조 3 요 자리예요. 바꿨죠? 나머지 할 거 없죠? 동일한지 눈으로 보고요. 그대로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간단한 것들이 5개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메뉴를 봐주면 충분히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으로 갈 건데 기타 작업 2번은 무조건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매크로를 만들 때 몇 번지를 클릭한다 그랬습니까? A1번지를 클릭해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크로를 나는 A1번지 만들려고 클릭했는데 실제 문제에서 A1번지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죠. A1번지를 선택해 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만드는 매크로의 이름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확인. 자, 지금부터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죠? 뭘 할 거냐? B4에서 B16이라고 그랬습니다. B4에서 B16 범위를 지정하고 보니까 얘들은 문자 데이터예요. 자,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 크림을 포함하는 제품명에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이 설정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넣자 그랬어요. 홈에 조건부 서식인데 무슨 규칙이라 아까 그랬습니까? 셀 강조 규칙이라 그랬죠. 자, 셀 강조 규칙에서 문제를 다시 보세요. 크림을 포함하는 이라 그랬어요. 셀 강조 규칙에 글자를 포함, 텍스트 포함에 무슨 글자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크림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크림을 포함하는 거에 연한 빨강 채우기, 연한 빨강 채우기 확인. 요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끝났죠? 범위 해제하고 중지해도 되고요. 바로 중지해도 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도 되고요. 밑에 준비 옆에 보면 기록 중지 버튼이 있거든요. 저걸 눌러도 관계는 없어요. 자, 기록 중지 끝을 내고 난 다음에 자, 도형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F18에서 F19에 빗면이라는 도형을 만들자 그랬어요. 도형은 매크로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삽입에 도형으로 가서요.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으세요. 빗면이라는 도형을 찾아서 F18번지 시작하는 부분에서 역시 Alt 누르고 그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조건부 서식으로 넣자 그랬습니다. 도형의 글자를 할 때는 커서 없는 상태에서 바로 넣으면 됩니다. 글자를 넣고요. 정렬하자는 말 없어요. 자, 요렇게 넣고 난 다음에 매크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도형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따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도형은 조건부 서식을 연결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만들러 가겠습니다. 다시 A1번지를 선택을 해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두 번째 자동 필터라는 매크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만들 거냐? 제품명 필드에서 자동 필터 매크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필터라는 건 데이터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했던 건 고급 필터인데 자동 필터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품명에 커서를 두거나 아니면 전체 범위를 설정해도 돼요. 제품명 그냥 클릭을 해도 됩니다. 제목도 되고요. 안도 돼요. 데이터 메뉴에 자동 필터가 그냥 필터라고 된 이거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모든 제목마다 이렇게 다 생겨요. 범위를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품명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색깔을 기준으로 필터하자 그랬습니다. 자, 제품명 옆에 삼각형 보이죠? 여기서 내가 색 기준으로 할 건데 연한 빨강 채우기 요 색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필터를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만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끝이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끝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빗면을 요 자리에 하나를 더 만들자 그랬어요. 삽입에 도형에 빗면을 찾아서요. Alt 누르고 그립니다. 글자를 자동 필터라고 쓸 거예요. 도형 테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자동 필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연결할 때는 우리가 연결할 필요가 없이 연결창이 바로 떴고요.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할 땐 여러분들이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기타 작업 3번 프로시저 코드로 갈게요. 자, 1번은 거의 동일합니다.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주문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이름만 잘 보면 돼요. 폼 이 이름 점 show죠. 초기화되었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되었을 때 등급인 CMB 등급의 목록의 영역이 이 영역이 들어오려면 로소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영역이 로소스가 2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들어가 볼까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에 불 다 켜놓고요. 주문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코드 창이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문 입력 폼 이름을 쓰고요. 점을 찍으면 메소드와 속성이 보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show라 그랬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탐색창에서 폼을 찾으세요. 주문 입력 폼이 보이죠? 더블 클릭 열어주면 폼 창이 이렇게 뜹니다. 폼 창이 떴을 때 위에 코드 보기라는 걸 눌러줘야 유저 폼 클릭이라고 뜬다 그랬죠?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다. 바꿔주면 돼요. 자, 이니셜라이즈에 CMB는 컨버박스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CMB 등급의 행의 원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로우 소스라 한다 그랬죠. 로우 소스는 이꼴 다운표 안에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H12에서 H14까지 범위를 잡고요. 자, 두 번째 CMB 물품 코드라 그랬어요. 역시 로우 소스 행 원본에 H5에서 I9까지 넣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범위를 잡을 때는 로우 소스 이꼴 다운편에 범위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직접 입력하겠다 그러면 점 add item 이꼴 없이 다운편에 글자를 적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우 소스 아니면 add item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1번이 끝났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위에 초록 색깔 삼각형 폼 실행을 눌러서 자, 폼이 뜨고요. 화면상에서 등급 물품 코드 뜨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돼요. 됐거든요. 그럼 두 번째 3번은 여러분들이 종료 단추입니다. 2번은 안 한다 그랬어요. 종료를 누르면 일단 폼을 먼저 종료를 하고요. 언로드 미였습니다. B1 셀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건데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준 함수가 now입니다. 자, 이 now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 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엑셀에도 now가 있는데 그 엑셀의 now가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의 now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자, 쟤를 읽어보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폼 화면을 띄워놓고요. 폼의 종료 보이죠? 여기서 더블 클릭. 그러면 종료 클릭이 바로 뜰 거예요. 자, 먼저 폼을 종료하자 그랬습니다. 종료는 언로드 미 종료를 할 거고 어떤 셀에 작업을 할 때 셀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대괄호 안에 셀 번지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대괄호 안에 B1번지에 now라는 함수를 그냥 넣어주면 돼요. 끝. 여기에 엑셀은 이렇게 now 뒤에 가로가 있는데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얘는 엑셀 함수가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 함수라는 거. 그래서 얘는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실행을 해보세요. 종료를 눌렀을 때 자, B1번지에 보이죠? 요렇게 오늘 날짜와 시간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코드 창은 닫고요. 화면상에서 그대로 저장 버튼. 그렇게 해서 기타 작업 3번을 여러분들이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